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본과 시절 제 동기가 자기 부인에게 저를 소개시켜줄 때 정확한 표현이 "이 형이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자존감 높은 형이야."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동기가 저를 이렇게 소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자신감 또는 자존심이라는 단어 대신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본과 3, 4학년 전체를 학생대표, 인턴 때는 인턴 대표까지를 맡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높은 자존감과 거기에서 기인한 자신감이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았던 건 아니고 어린 시절 괜한 자존심만 부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이론까지 동원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공부법뿐만 아니라 멘탈과 자존감까지 챙기는 연수남 채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안 누를 거야?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모든 내용이 기본부터 심화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꼭 순서대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산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가 주창한 욕구의 위계이론에 따르면 인정 욕구는 꽤나 높은 계층에 속하는 욕구입니다. 이 이론의 기본 전제는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의 욕구로 넘어가는 형태라는 건데요. 가령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드는 배설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리적, 육체적 안전을 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유로 인정받기 위해 산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이를 초월하여 자아실현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온전히 포커싱이 나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평가는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이상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진정, 자존감이 제대로 확립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인정의 욕구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을 부리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존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존감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존감은 단순히 높고 낮음, 높이의 차원뿐만 아니라 넓고 좁음, 너비의 차원으로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타공인,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 그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다면 높이만 높고 너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굳건한 자존감을 의미하는 너비까지 갖춘 자존감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존감은 바로 이런 자존감인 겁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선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본인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를 말합니다. 보통 성취했던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존감의 개념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 본인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감정, 생각과 행동, 주변의 상황들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조절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게 진정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진정한 자존감이 바탕이 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으로 지금 있는 장소, 본인의 현재와 미래, 시공간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으니 이제 실질적으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진정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좋은 학력을 갖추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물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내고 그에 따른 주위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을 챙길 수 없는 걸까요? 이것도 물론 아닙니다. 제가 생각에 프레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과정 자체를 본인이 인정해주는 겁니다. 달성해가는 과정 자체는 남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진정 인정해줄 수 있는 건 본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해냈을 때의 나와 주위 사람들의 인정은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인정의 무게를 결과에서 과정으로 계속 의식적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방학공부법에서 말씀드렸던 방학 내내 극단적인 노력은 몸은 힘들게 만들었지만 정신적인 만족감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게 했고 자존감이 굉장히 강화된 걸 느꼈는데요. 설사 개학 후에 모의고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가정했다 하더라도 노력한 그 자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이미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다음 방학 때 한 번 더 열심히 달려보는 거죠. 이러한 자존감을 키우는 대상은 꼭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나 운동, 독서, 글쓰기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과까지 내는 게 더 좋은 건 맞으니
결과물을 낼 정도의 노력으로 과정을 충실히 채워주세요. 타인이 나를 인정하건 내가 나를 인정하건 인정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묵묵히 내 꿈을 향해 걸어갈 뿐이죠. 이는 곧 자존감이 높고 단단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아직 날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매사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을 부린다는 얘기죠.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잘 아셨나요? 하지만 본인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비가 그리 넓지 않고 불안정한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자존감을 이루는 축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성취 중심의 자기 효능감으로 자존감을 주로 키워왔지만 본인의 선택대로 인생의 길을 개척하지 못한 경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남을 의미하는 외부 세계 그리고 나라고 믿어온 나 자신도 결국 온전한 내가 아닌 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나조차도 다시 사회적 가면을 의미하는 페르소나, 자아를 의미하는 이고 진정한 나를 의미하는 셀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면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자기 모습, 즉 페르소나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다면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진정 원했던 게 아닌 삶을 살아왔던 게 되는 거죠. 여기서 페르소나가 시키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게 자기 효능감에 해당되고 진정한 자신, 셀프가 원하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게 자기 조절감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페르소나를 어느 정도 발달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이 셀프를 무시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보여지는 내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걸 균형 있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시행했을 때 진정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행복 자체에 대한 얘기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추후 따로 컨텐츠로 한번 다뤄볼게요. 세 번째로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건데요. 긍정적인 사건은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면 되지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마음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바로 어떤 나쁜 일도 100% 나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사건도 우리들에게 좋게 작용하는 면도 찾을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좋게 작용함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 심지어 몇 년 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긴 인생에 있어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다만 멍하니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의 특성상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운데요. 이때 두 가지 팁을 드리면 하나는 좋은 언어에 본인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가령 본인을 지지해주는 주위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강의를 찾아 들을 수 있을 만큼 듣는 것입니다. 마치 연수남 채널 영상들을 틀어놓는 것처럼. 두 번째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서라도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피드백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세요. 어떤 상황이든 결국 적응하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지는 법이니 우리는 그 사건의 가르침만 남겨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넷째로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 우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건 잘 관찰해보면 희소성이 있는 건데요. 예컨대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길 원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본인에게 한번 대입해봅시다. 본인의 자존감의 근거를 형성하는 방법인데요. 본인이 가진 것,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하나하나 적어 리스트로 만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갖고 조합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건데요. 가령 나는 피아노도 잘 치면서 몸도 좋은 편이면서 일일 방문자가 꽤 많은 블로그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식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 단 한 사람뿐이며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더라도 남을 재밌게 하는 능력, 배려심, 성실함 등 성격적인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이런 긍정적인 면의 리스트들을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서 매일매일 되뇌이는 겁니다. 가시적인 자극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하거든요. 리스트의 구성 요소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역시 자존감을 챙겨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자존감 활용법. 현재 본인의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팩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히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결핍을 바탕으로 남들 이상의 추진력을 강력하게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를 역이용하여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과 결과에서 주어지는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도 같이 챙겨주는 거고요. 진정 현명한 사람은 현재 본인에게 주어진 물리적, 정신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틀어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리는 것처럼 생각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하고 마음의 분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건강한 멘탈 소유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이런 삶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심화된 조언들을 멤버십 영상에서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나 자신의 본질과 실존에 대한 고민법을 말씀드렸는데 회원님들로부터 좋은 피드백들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 가입 버튼을 눌러
연수남의 진정한 멤버가 되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공부로 돌아가 공부 효율을 2배 이상 높이는 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놓치기 싫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